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실한 단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의 단타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도 단타는 방법이 있을 테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단타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단타를 해 보셨을 거고, 단타로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고, 단타로 손실을 본 분들이 있겠죠. 아마도 나만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이 났다가도 결국은 손실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나만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의 패턴, 나만의 시나리오. 이런 경우가 있죠. 단타를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가요. 그러다 보면 떨어져도 손절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물려있게 되고 탈출만을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절대로 손절을 잘해야 된다.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 단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의 단타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단타해 봤을 텐데요. 저는 조건을 단순화시켜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단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단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확실한 단타 방법은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된다면 그 손실은 바로 나의 학습 효과로 남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단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그리고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이 종목은 2월 3일 월요일에 봐야 되겠죠. 플리토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다양한 물려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앞전보다 많이 터졌죠.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아주 바닥에서 상한가가 갔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상한가가 갔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은 달라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상한가 간 종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테크도 있죠. 라운테크도 앞전보다 월등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NK전자 같은 경우는 점상이 갔죠. 이 종목은 월요일에 바로 점상이 갈 수도 있겠고 매우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피델렉스 마찬가지죠. 앞전에 매물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GIT도 점성을 갔습니다. NK전자와 같이 점성을 갔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1월 31일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2월 3일 월요일에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더 볼게요. 1월 24일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는데요.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29%까지 갔다가 종가는 23%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이죠. 1월 31일 분봉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유출을 해 보는 거죠. 볼게요. 분봉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초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3분봉 캔들을 보시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이 라인을 체크를 했죠. 5,270원 정도를 재돌파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한번 돌파됐고 재돌파된 이후에 쭉 갔습니다. 13% 그리고 19%까지 간 모습이에요. 성공을 했다면 13%의 수익이 나왔을 텐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캔들
3분봉에서 만들어지는 이 캔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면 얘가 되겠네요. 얘가 이 캔들. 이 캔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캔들의 시초가를 깬다면 나는 손절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입한 캔들이 바로 손절 라인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돌파할 때 매매를 하다가 빠지죠. 다행히 시초가까지 오진 않았고 그 이후로 쭉 갔기 때문에 수익이 났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까지 깨진다면 아쉽지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더 깊게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패턴을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 3분봉 돌파 매매를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됐고요. 다른 종목도 볼까요? 평화산업인데요. 평화산업이 이날이죠. 이날 1월 23일 그럼 24일 3분봉을 볼게요. 24일 네, 이날이죠.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요 자리를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매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죠. 그냥 보는 거죠.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종목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종목 더 볼까요? GNC 에너지 한번 볼게요. GNC 에너지. GNC 에너지가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22일에 갔죠. 그러면 23일 분봉을 한번 볼게요. 23일. 네, 역시 요 기준, 첫 번째 캔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조 시푸드 한번 볼까요? 사조 시푸드는 이날 상한가를 갖고 이날이죠. 24일. 24일 볼게요. 네, 첫 번째 캔들이 고만고만하게 이루어졌고 크게 갔죠. 위로 가고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네,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었죠. 이렇게 하루에도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들은 매매가 가능할 테고 어떤 종목들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타하는 방법,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시초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거는 3분봉이 됐던 5분봉이 됐던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아마도 좀 더 마음 편하게 단타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돌파라는 것은 저항, 지지, 저항을 이제 이겨내고 돌파가 된다라는 거고 지지는 요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그렇다면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잡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그리고 내가 들어간 캔들 기준으로 시초가를 깬다면 손절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월 3일에 라운테크, NK전자, 피델렉스, GIT 같은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